자, 과학기술 4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4는 어떤 한 군집에서, 군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지역적 범위를 두고서 거기서 이제 종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종들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종들의 개체가 얼마나 되느냐.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 거기에 관련된 무슨 뭐 심슨 지수라든가 아니면 천위,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제시문이죠. 자, 이거 어렵지는 않고, 뭐 용어에 대한 정의만 이것도 잘하면 되는 제시문이죠. 그쵸? 이번에 과학 제시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과학기술사 첫 번째, 자, 군집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군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일정 공간 내에서, 자, 일정 공간,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면 아마존, 뭐라고 하지? 거기 그 뭐죠? 비무장지대. 지금 생각이 안 나. 비무장지대 뭐 이런 그런 약간 우리가 생태계를 약간 좀 관찰하기 좋은 곳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데에서 일정 공간 내에서 자, 여기 어떤 모든 종의 무리, 자, 일정한 공간 내에 모든 자, 종의 자, 무리, 자, 얘네들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파악할 수 있느냐면, 자, 종의 수. 그러니까 일정 군집 내에,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 몇 가지 종류의 몇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가. 자, 이거를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종의 수가, 이걸 이렇게 뭐라고 부르면 종풍부도라고 합니다. 자, 종풍부도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몇 가지 종만 집중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이 종마다 개체수가 다 다르죠? 개체수가 다 다르므로 이걸 갖고 군집의 특성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군집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자, 상대 풍부도.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대 풍부도는 지금 제시문에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거는 서열입니다. 자, 서열. 그래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걸 1등, 두 번째가 2등, 이렇게 개체수를 서열로 1등, 2등, 3등, 3등, 4등, 1등, 2등, 3등, 4등, 5등 쫙 나열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개체수를 기록하는 거예요. 만약에 1등인 개체수가 만약에 1000개가 있다. 2등의 개체수는 800개가 있다. 뭐 3등의 개체수는 또 뭐 비슷한 한 800개가 있고, 네 번째로 많은 애는 뭐 한 600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얘는 무조건 우하향하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1등, 가장 종의 수가 개체수가 많은 것들을 1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우하향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얘가 뭐야? 얘가 이제 상대 풍부도죠, 얘가. 상대 풍부도. 자, 상대 풍부도가 이제 Y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서열이 X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선이 있잖아요, 요 선. 요 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곡선의 길이가 길다. 길이가 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이게 이제 종의 풍부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종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 종의 수가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걸 거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울기가 또 의미가 있어요. 자,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한 종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뒤에 좀 순위가 낮은 애들은 되게 적게 존재한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하죠? 개체수 배분. 개체수의 배분을 나타내게 되는데, 기울기가 클수록 개체수의 배분이 작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울기가 크면 개체수 배분이 균등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면 얘네들이 다 여러 가지 각 종마다 개체수가 꽤나 충분하게 있다는 뜻이니까 배분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요거의 의미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곡선, 자, 요게 이제 풍부도 서열곡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풍부도 서열곡선이 길이가 길면 종의 수가 아주 많다. 여기 살고 있는 종의 수가 많다는 뜻이고요.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하는 건 개체수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개체수 배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다양도 지수로, 자, 다양도 지수로서 뭘 사용한다? 자, 이거 심슨 지수를 사용하는 걸 얘기하죠. 자, 심슨 지수를 사용하는데, 심슨 지수의 개념은 그냥 무작위로 두 개의 개체를 꺼낸 거예요. 근데 얘네가 같을 종일 확률이야. 자, 그럼 봐봐요.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이 군집에 토끼만 살고 있어. 그러면 두 개를 무작위로 뽑았을 때 무조건 토끼겠지, 그렇죠? 자, 토끼니까 얘가 만약에 둘 다 얘네들이 같은 종일 확률이 만약에 1이다. 그래서 심슨 지수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개체만 살고 있다는 거니까 다양성이 어떻게 돼? 자, 다양도가 0이라는 뜻인 겁니다. 한 종만 산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심슨 지수가 0이라는 거는 무조건 두 개 골랐는데 계속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두 개가 다른 종이 뽑힌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한 마리씩 다 다른 종류가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자, 다양도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심슨 지수가 클수록 다양도가 작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심슨 지수의 역수 이걸 우리가 심슨 역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슨 역지수가 다양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심슨 지수가 실제로 높을수록 다양도가 떨어지니까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슨 지수가 높을수록 다양도가 낮아지는 거였잖아요.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 이 심슨 역지수는 높을수록 다양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사용한다는 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세 번째 문단에 이제 심슨 지수를 좀 다르게 활용합니다. 자, 세 번째 문단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 뭘 설명하냐면 우점도를 설명해요. 자, 우점도라고 하는 건 이 심슨 지수를 갖고 바로 설명할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의 종이 이 군집 내에서 우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점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될까요? 자, 심슨 지수가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수의 종이 되게 많은 그 종이 우세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심슨 지수가 높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 다양도와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우점종과는 좀 다른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점종이 예를 들면 토끼가 점령한 그런 군집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우점종이 있고 그 다음에 핵심종이 있는데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끼가 점령하고 있는 군집이 있는데 거기 코끼리가 한 3마리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생태계에 이 군집에 누가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그럼 코끼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면 코끼리가 핵심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점종과 핵심종은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 있다인데 요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핵심종의 군집에 대한 효과는 상대 풍부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끼리 같은 것이 개체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얘가 핵심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핵심종이 군집에 미치는 효과, 군집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 풍부도와 비례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우점종이 핵심종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점하고 있다고 해서 걔네가 핵심종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럼 그 다음 문단 가볼까요? 자, 네 번째 문단은 천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천의라고 하는 것은 군집 구조의 변화를 천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군집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천의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개념이 그렇죠? 자, 천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우점종이 자,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건데 우점도가 변화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우점도가 변화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첫 번째는 1차 천의는
천이는, 자, 요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생명체가 없는데, 자, 생물이 없는 상황에서, 자, 최초의 생물이 점유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최초의 생물이 점유하게 되는 것을 1차 천이라고 하는 거야. 자, 문제가 나온다면, 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종이, 어떤 생명체가 있던 상황이면, 걔는 1차 천이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2차 천이는, 자, 2차 천이는, 자,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2차 천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생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생물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하나가 나와요. 여기 교란이라는 게. 자, 교란이 발생합니다. 교란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종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일부가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부분 또는 전체가 제거되는 걸 우리가 교란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교란이 나타나면 이 다양도의 변화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우점종이 바뀔 수도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로 크게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저기 4번 문제에 있는 그래프들이 있잖아요. 자, 얘네가 지금 천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 그쵸? 자, 천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아예 통째로 다 사라져버리는 애가 있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집 2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완전히 0이 돼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군집 1 같은 경우에는 한 시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얘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시점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죠. 자, 그렇지. 그래서 일부가 없어지거나 혹은 전체가 다 없어지거나 약간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 군집에서 이 천이는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생물이 정착하느냐, 그리고 어떤 대치가 발생하느냐, 대치가 발생해서 얘가 일부가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전체가 사라지거나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 천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비생물적인 환경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런 것들 발생하면 좀 크게 이런 거 천이가 되게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 지금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뭐 지구온난화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래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그냥 4번 문제만 한번 볼까요? 자, 군집 1과 군집 2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천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개체수가 계속 바뀌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런 문제는 이렇게 선을, 만약에 그래프가 얘가 뭐 이렇게 생긴 데다가 또 중간에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보면 제일 많은 게 뭐고, 다음에 뭐고, 그래서 상대 풍부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상대 풍부도 같은 종 풍부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상대 풍부도랑. 자, 이렇게 구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어떤 지금 상황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딱 확인하는 건데, 지금 군집 1이랑 군집 2를 봤더니만 군집 1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 소멸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죠. 근데 군집 2 같은 경우에는 생성됐다가 되게 개체수가 급격하게 들어갔다가 급격하게 탁 떨어져서 0 돼버리잖아요. 그치? 금방금방 0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게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보기 2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군집 1에서보다 군집 2에서 종의 정착이나 대치가, 그러니까 천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천이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군집 2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더 가파르고 푹 떨어지잖아요. 그치? 자, 천이가 빠르게 나타나고요. 종풍부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 이렇게 이 선을 그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선 그어서 푸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학기술 4도 어렵지 않았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